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하사. 이렇게 목소리 내게 된 게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역사 가르쳤지 않습니까? 과거를 공부하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을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비상기업 계기로 해서 제 운명이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요, 제 질문에 오늘 이 좌파분들도 앉아 계시니까 제 질문에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비상기업을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국회에서 내란 혐의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죠? 절반은 탄핵을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확히 절반입니다.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주장이 51%까지 갔어요.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9%. 국민의힘 지지율이 몇 퍼센트 아세요? 46%였어요. 좌파와 우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전한계 선생님은 감정과 생각만으로 얘기하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기억하시고 계속 들어보실까요? 7% 차이라는 것은 5차 범위 밖을 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없어. 탄핵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자꾸 올라갔어. 그게 국민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해가지고 내란 수괴 때려잡자 이래서 탄핵안을 가결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 놓고 내란 혐의는 빼고 선고를 해버렸어요.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는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이 뭐지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당 국민의힘, 그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니까 국민의힘도 없어져야 되는 당입니다. 이재명을 찍어주세요 해서 그런 속에서 이재명이가 어쨌든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라는 말씀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 취임은 했습니다. 이재명적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 있습니까, 지금? 혹시 좌파분들 계시면은 메모해 놓으세요. 제 말 중에 거짓말 단 하나라도 있는지를.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죄로 탄핵안 가결을 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혐의는 빼고 재판을 했었다네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또한 내란죄로 탄핵당한 것이 아닌데 민주당은 내란 수괴, 내란범, 내란정당 척결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는 빼고 선고했지 않습니까? 뺐으니까 내란 혐의도 뭐 해야 돼요?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규현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형사재판 받고 있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내란 특검을 만들어요. 불구속 상태에 재판 잘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은 재판을 제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좌파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전과사범 외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12개 혐의로. 그런데 그 제대로 재판 받았던가요? 계속해서 연기시키고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재판 성실하게 받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팀을 만들어서 구속을 시켜요. 그게 지난 여름 이야기입니다. 독방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인권 유린 당한다는 게 미국에까지 알려져가지고 지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면전에다가 거기에 나를 수사했던 잭 스미스, 야,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갔냐? 그 제정신이 아닌 놈이 왜 한국에 갔냐? 미군 기지도 압수수색하고 교회도 탄압한다는데 맞냐 하니까 이재명이 그 특검 내가 임명 안 했는데요. 이지랄이었어요. 자, 그럼 좌파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내란 특검은 누가 임명해요? 국회에서 임명해요? 대통령 임명해요? 이재명이 임명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 쳤잖아요. 잭 스미스 트럼프 대통령 괴롭히는 놈과 똑같은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재판과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전과 사범의 12가지 혐의로 5개의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온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시켜버립니다. 그 소식이 미국까지 날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경험으로 비유를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이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발뺌을 했죠. 여기에 거짓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했는 것이 내란이라 그랬죠? 8월 12일 날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800명 투입시켰어요. 그것이 내란이잖아, 내란! 반발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12월 3일 날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빨리 해제해라 해서 6시간 반 만에 새벽에 해제했어요. 헌법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 전문가입니다. 평생 동안 검사 생활했고 검찰총장 지낸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요, 요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수파 중에서도 야 조금만 참지 어차피 이재명이 사법 있었기 때문에 가마둬도 되는데 뭘 급하게 선포했냐라는 분 있어요. 미쳤냐?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래 대한민국 21세기에 라는 분도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쭙는 거는 뭔지 아세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내란인 경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그런가라는 분은 지금 당장 AI한테 물어보세요. 내란이라는 게 뭐지? 안내자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란.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왜 내란 이렇게 하죠?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니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란 혐의를 덮어씌워서 구속시키고 내란 혐의로 지금 특검 만들었고 지난 8개월간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언론에 나왔던 단어가 내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고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만 내란이네요. 분위기가 너무 가열되었죠? 한기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란이란 사전적 의미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을 넘어서 성립이 되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인식의 문제를 지금 전한계 선생님이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와 비슷한지 아십니까? 북한 공산당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물었죠? 그 북한 김정은이가 3대에 걸쳐 독재하고 인민들 괴롭히고 굶어 죽는데도 다 김정은 찬양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언론이 모든 것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처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그게 괴벨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히틀러 밑에 있던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좌파 방송들이 다 장악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미 MBC, JTBC,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다 똑같습니다. 반박하시면 해보세요. MBC가 우파예요? JTBC가 우파 방송이에요? 균형된 방송입니까? 균형된 방송이라면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란이 무죄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내란이 무죄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거 결국 무죄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은 사기친 게 드러나잖아요. 내란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까지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선동해서 내란 덮어씌워가 세뇌시켜가지고 결국은 김문수 물리치고 이재명이 정권 찬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윤석열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난 걸 이제 거꾸로 가보세요. 퍼즐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멀쩡히 재판 잘 받고 있는 사람을 내란 특검을 만들었어. 후속을 시켰어.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우리 역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우리는 헌법 11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재판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뭘 원하느냐 하면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김건희 특검, 김건희에 들이대는 잣대 기준을 김혜경 여사 법카를 지 마음대로 사용해요. 지금 검색에만 수두리 나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김정숙 여사 그 본인의 타지마을 갈 때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혼자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그 들이대는 만큼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한테 똑같이 해서 삼김 특검해라. 삼김 특검하라고. 자,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불편하신 분, 전환길이 너무 김건희 편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김건희한테 해당되는 만큼 김정숙 여사도 김혜경 여사도 똑같이 대해달라는 게 잘못됐습니까? 나는 김혜경 여사가 법카를 경기도지사 남편 할 때 법카 마음대로 사용하는 몰랐는데 이걸 확정 편향이랍니다. 내가 편들고 싶은 쪽에 무조건 편들고 싶고 아닌 거는 아니야. 김혜경 그럴 리가 없어. 김정숙도 그럴 리가 없어. 본인이 애써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마이크 들고 나왔다고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 진실을.
전환기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전히 극우 같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만을 호소 중인 사람으로 보이실 겁니다. 사실만을 말하는데 언론에서는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며 갈라치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전환기 선생님의 말씀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아사!